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김영윤 소장 폴리티코 연구소 김영윤 TV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자, 이준석 결국 이낙연과 깨졌네요. 그렇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지금 오늘 그냥 깨져버렸어요. 네, 잘 하셔서 하루라도 더 빠르게 하는 게 맞다. 에이, 준석이하고 안 된다니까. 일단 그때도 제가 계속 합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이거 맞아요. 합당의 이야기를 계속 할 때도 똥맛을 꼭 찍어봐야 아냐라고 계속 올렸었는데 이게 그래도 세력이 한 놈이라도 더 들어오는 게 플러스 정시다라고 생각해서 이준석의 합당을 조금 빠르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이게 가장 아픈 것 같아요. 이준석 저를 지우려고 기획했다. 기우한전네. 정말 이게 그 원래라면 그 민주당의 탈당 세력과 국민의힘의 탈당 세력을 이제 모으고 난 다음에 힘의 균형을 좀 맞추고 통합하자는 게 내부의 의견이었는데 이게 설 전에 좀 밥상 민심에 우리가 오르락내리락 하자라는 것 때문에 9일날 급하게 이제 통합을 하는 게 6억 6천만 원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6억 6천만 원은 15일 데드라인이니까. 근데 이제 이준석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장 원했던 사람들이 안 왔던 거죠. 서병수 올 것 같았고, 뭐 하태경도 올 것 같았고, 이제 사실은 뭐 내부적인 유승민이도 안 가는데 뭐 말한 뭐예요? 그렇죠. 그쪽이 사실 정치 바꿈이라고 할 정도로 판을 다 보는데 유승민도 안 간다. 인간적인 걸로 완전 이준석이 바닥까지 보였을 거다.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탈당파들이 안 오고 차라리 험지를 가더라도 개혁의 신당과는 손잡지 않겠다. 김웅 같은 경우도 내가 불출마를 선언할지언정 개혁의 신당에는 가지 않겠다. 천하람도 이준석이 비판하던데요? 아니 왜냐면 어저께 보니까 천하람도 비판해. 아니 왜냐면 봐봐요. 이준석이 인간적인 정치를 안 한다는 사람이 드러나는 게 이준석 하나를 보고 천하용인도 사실 따라갔고 욕만 바뀌고 따라갔고 그러면 자기 사람을 챙겨야 되는데 합당 후에 최고위 자리 한번 보시면요. 이 천하람하고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출세와 본인의 정치의 유지를 위해서 생명 연장을 위해서 쓰는 소모품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이 말이니 뭐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대우 안 하고 따라오라고 얘기하니 누가 바보 그 다 큰 어른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에 이제 이 잡음도 있는 건데 새로운 미래랑 합당을 하면 사실 합의 정신이라는 게 당과 색이 전혀 맞지 않는 당들이 뭉쳤다. 그럼 합의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합의 정신을 먼저 깼다라는 것을 김종민 의원이 하도 억울해서 17일 날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터뜨렸죠. 네. 16일 날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이준석이 먼저 쉽게 그럼 선빵을 날린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나 기자회견 할 거야 이러면서 으름장을 놓은 거죠. 이낙연한테 내가 원하는 거 다 줘. 그러니까 가출 직전에 그 국민의힘에서 했던 행사발의 그대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엄중한 이낙연 그 사이는 뭐 바보 형도 들어갔다 나왔다 막 하는데 엄중한 이낙연 당대표가 대꾸를 안 했던 거죠. 근데 이준석이 그날 기자회견 했다는 것은 원했다. 쟁취했다. 안 했다는 것은 불발났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러고 17일 날 김종민 의원이 나와서 합의 정신 다 어겼다. 이 무슨 말만 안 했지. 이 양아치 같은 놈하고 그냥 일반적인 밥상에서는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기자회견이니까 조금 그 필터링 된 언어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20일 날 합당 9일 진짜 10일 조금 지나서 이제 깨졌다. 이제 좌절을 느꼈다. 딱 보니까 저 나머지 사람들하고 야합해가지고 이 새로운 미래 흡수하고 이제 이낙연 당대표만 팽 하려고 했던 거죠. 총괄선대위원장 자리하고 다 해놓고서는 이제 김종인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고. 김종인도 안 들어가고 일주일 정당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김종인이 딱 맞췄네. 일주일 정당. 근데 김종인한테 전권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김종인이 또 정권하면 또 오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생각을 좀 했던 거고 그 이준석이 본인을 정치 컨설팅 하겠다고 했던 그 정치 평론가 그 사람이 지금 뭐 이제 유사 언론들에서는 이준석 파파라고 불려요. 누구요? 박성민이라고. 박성민 민기회 그 박성민 말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 정치 평론 하시는 분. 알아요, 박성민. 네, 그분이 개혁에 이게 이제 컨설팅을 받겠다고 한 건지 약속이 오갔는지 돈이 오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제 언론에 나와서 이준석의 개혁의 신당 굉장히 올려치기 했어요. 이준석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이건 뒷광고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거는 그치.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올려치기 한 이유가 아무 그거 없이 올려쳤겠어요. 그러니까 뒷광고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치 평론을 하시려면 사람이 심플하고 깔끔하고 정직해야죠. 근데 이쪽에서 2억 그 사람 문제 있어 평론도. 2억 5천만 원 땡겨 받았으니까 우호적인 발언 해주는 거는 분명히 이거는 정치 평론가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은 안 된다라고 봐요. 그럼 돈 한 3억 5천 올려주면 이쪽으로 좋은 평할 거잖아요.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정치 컨설팅을 해가지고 돈을 받고 컨설팅을 해주잖아요. 그런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떠들면은 자기가 돈 먹은 사람들 응원해주고 홍보해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하죠. 그리고 여론조사 업체 사장들 있어요. 그런 사람 방송에 나와서 평론하면 그거 됩니까 그게? 그게 대부분 좌파가 그래 또. 그러니까요. 이게 뭐가 개판이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도덕 기준을 이렇게 정치판에서 흐트러지면 안 돼요. 지금 이게 문제가 드러났죠. 이준석에게 2억 5천 컨설팅비 받았잖아요. 15일 데드라인에 그 더불어시민당도 손절한 사람이 들어오면서 6억 6천만 원 받았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6억 6천만 원 중에 2억 5천만 원을 떼줬어요. 근데 이게 최고위의 합의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 마음대로 그냥. 네, 이게 가장 문제예요. 지한테 유리한 사람한테 그냥. 그 돈을 준 사람이 누군지 알죠? 정가 5범 사무총장 김철근입니다. 김철근 그 7억 각서. 그렇죠. 그 김철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혁의 양아치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확하게 핵심을 잘 찝잖아요. 그 4차원적인 시각을 발휘해서 이거는 지금 위장 결혼한 거다. 돈 받아 먹기 위해서. 맞죠. 지금 15일 데드라인 안에 현역 의원 보유해서 6억 받겠다라고 지금 쇼한 거고 지금 새로운 개혁의 신당 이제 합당하고 깨지기 전 거기에 12만 당원이에요. 12만 당원에 10만이 이낙연 당원입니다. 새로운 미래. 그 10만 중에 5만이 당비를 내는 사람. 그리고 제가 이게 조금 어느 정도 비등비등해야지 합당이 편하잖아요. 새로운 미래는 그 이낙연의 원래 기존 새로운 미래는요 흑자 정당이었어요. 2억 8천만 원의 그 채무가 발생했어요. 근데 후원금으로 이게 쉽게 그럼 다 끝나고 플러스. 근데 개혁의 신당은요 양향자 4억 가까이 되는 빚과 몰랐던 2억 5천만 원 컨설팅 빚까지 포함하면 6억이 넘어요. 적자 정당이었거든요. 양아치들 그 사기 수법이구나. 그렇게 무슨 합당을 했었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돈 문제가 불거진 거네요.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전권을 달라가 뭐냐면 앞으로 25억이 더 들어와요. 3월 22일 날 정당법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돈 때문에 선거를 못 치르는 일은 하지 말자. 이제 민주주의 꽂힌 선거니까 선거에 우리나라에서 또 정당 보조금 25억이 더 나와요. 그럼 총 31억을 가지는 거예요. 31억이 지금 땡겨가지고 합당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게 그거 전권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쓰겠다고. 그럼요. 그 자기 유리한 홍보 업체다가 돈 주고 그다음에 그 빚 갚고 이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지 돈도 아니고 뭐 정당 후원금도 아니고요. 국민 혈세입니다. 국민에게 쥐어짜서 주는 31억 쉬운 거 아니거든요. 다만 지금 여기서 300만 원도 사실 큰 돈인데 31억 주무르겠다. 그 정권 달라. 당대표 둘이가 공동이고요. 총괄 선대위는 이낙연으로 하겠다 합의를 해놓고 합의를 깬 거잖아요. 그리고 조응천 의원 내부 자료입니다. 조응천 의원욱이 이 뒷배경에 있다는 거죠.
판 깨버렸다 이거지 조응천 이원욱이. 아니요.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이낙연과 김종민이 지금 오늘의 판을 깼고. 깨는데 뒤에는 조응천도 이낙연 편을 들은 거나 마찬가지다. 아니요. 이준석 편을 들었어요. 이준석 편을. 이낙연 이제 내치자라는 그런 기획을 한 게 조응천 이원욱이 들어가 있었다. 조응천이 그 옛날서부터 그 실력이 나오는구나. 아, 실력이 있었어요? 실력이 그런 게 있잖아요. 왜. 그런 실력. 그런 실력. 이 판깨기, 이거 내부 자료입니다. 이거는 내부 자료인데 판깨기의 배후에는 조응천, 이원욱이 있었다. 이준석이 펜코와 함께 가기 위해서. 이준석이 한줌의 세력 있잖아요. 네. 한줌의 세력 펜코와 함께 가겠다고 이 새로운 미래의 사람들을 죽이는 정책. 그런데 지금 이낙연의 이 통합의 좌절에 대해서 다시 이제 가겠다. 나를 믿고 따라와준 10만 당원들에게 죄송하지만 다시 가겠다. 지금 여기는 희망이 있어요. 여기는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공천 학살된 분들, 친문파, 이낙연파들이 어디로 가? 송영길당 안 갑니다. 조국당도 안 갑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당을 만들지도 않아요.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뭐 안민석이 나와서 만들겠어요? 아니요. 임종석이 나와서 만들겠어요? 안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낙연은 어떤 당 하나를 만들 때 당원도 중요하지만 대권 주자가 있나 없나의 차이도 있는데 지역 기반이 있잖아요. 일단. 그리고 호남.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 지금 호남이 많이 화가 난 상태지만 이낙연 의원이 일주일 한번 돌고 나니까 또 호남 민심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50일 조금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진짜 바짝 엎드려서 내가 똥맛 지대로 보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면 박수 칠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똥맛 지대로 왜 꼭 찍어봐야 아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냄새 맡으면 모르냐 똥인지 된장인지 아유 답답하다 진짜 엄중낙연. 그래도 엄중하게 냄새도 맡지. 그리고 이준석을 중심으로 합당해야 한다고 이렇게 계속 부추기면서 이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박성민과 정철성 그 부류 그쪽 사람들의 입으로 나온 이야기에 조금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내부 자료들이 있는데 여기에 놀아나면 안 된다. 이렇게 밤샘 회의를 하셨나 봐요. 여기에 놀아나면 안 된다. 이제부터 우리가 갈 길 간다. 지금 새로운 미래와 개혁의 신당이 합당했다가 다시 깨지는 거는 누구 하나 살고 누구 하나 죽는 게임이다. 그런데 봤을 때 누가 살 가능성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새로운 미래가 희망이 있거든요. 이낙연 쪽이 살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자 보시면요, 좌파들 지금 현재 뭐라고 해야 되지? 좌파라고 말하기도 그렇고요, 찐명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요, 명투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명투부? 이게 뭐냐면요. 이재명 유튜브? 네네네. 보통 이제 그 유튜브 세계에서 좌파 우파가 나뉘잖아요. 근데 우파는 합리적인 사고를 좀 해서 정책에 대한 비난도 하고 그다음에 잘할 때는 또 밝혀주고 우리가 문파는 아니죠. 대깨문은 아니잖아요. 현재 윤석열 정부가 잘하면 서포트하고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쓴소리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그 좌파 커뮤니는요 다 없어졌어요. 문파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오로지 명파밖에 없어요. 명투부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낙연을 정말 어떤 식으로 까냐면요. 굉장히 심하게 정말 그 말은 지금 이재명에게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구장창 이낙연을 깐다라고 보시면 돼요. 윤석열 정부에서 내는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는 윤 정부가 내는 정책에 반대 안 하는 거 있죠. 그건 잘못된 정책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네. 이해되셨죠? 약간 파악이 되실 거예요. 윤 정부에서 내는 정책 중에 사사건건 다 반대하거든요. 반대하는데 입을 딱 막고 가만히 있죠. 자기네한테도 좀 유리하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표가 좀 유리하겠다 생각할 때는 입 닫고 있습니다. 그 좌 커뮤니티에서요. 이낙연을 까는 이유는 뭐냐? 이재명에게 불편한 상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지. 이낙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돼 있었는데요. 위축될 필요 없다. 조건 다 갖췄다. 10만 당원에 더 드릴 수 있고 후원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역 기반 있지 않냐. 호남에. 호남에서 이재명 잘한다 못한다가 과반이 넘었어요.
뭐 이재명 못한다를 흡수하면 되지. 그렇죠. 못한다 흡수하고 우리가 생각했고 우리가 사실 전라도가 일당 독재잖아요.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거는 호남의 민심을 제대로 훑어라. 근데 정작 이재명이 공천 학살하는 거 보니까 우리 호남인들이네? 이러면서 이제 등 돌리는 쪽을 민심 흡수하고 김종인이요. 김종인 할배가요. 이낙연 당대표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나이가 그렇게 있으니까 대권 욕심 부리지 말라 그랬다고. 아니 띠동갑 형님 아닙니까? 지금 이낙연 당대표보다 띠동갑 형님이고 노욕이란 노욕은 다 가지고 있고. 이 김종인이 할 소리는 아니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근데 그래. 김종인 할배가 이낙연에게 욕심 그만 부려라. 나이를 얘기해. 예. 그러면 안 되죠. 진짜 너무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이준석의 새로운 개혁의 신당이요. 이낙연 거를 딱 흡수하고 덩어리 키우고 이제 민주당에서 흡수될 현역 의원들 잡고 이제 대가리수 늘려서 국고보조금 뻥 튀기고 이낙연 팽할 생각으로 김종인 드릴 생각 이게 플랜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냐? 중앙선관위의 정당 등록이 아직 처리가 안 됐다는 거. 나이스합니다. 야, 이게 다 생각이 있었네. 그리고 이게 절차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나 봐요. 지금 아무래도 정당 등록이 62개 정당이 난립했어요. 진짜 묻지마 정당 등 난립으로 62개 정당이 난립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 중앙위도 이 정당들 받아서 지금 서류 하는 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처리되기 전에 얼른 깨버린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에서는 자 플랜은 그동안에 우리가 흑자 정당에서 적자 정당과 합당했을 때 그 다음에 이 흑자로 전환하기까지는 새로운 미래에서 충당을 시켜야 되는데 6억 6천. 자, 그럼 그것만 먼저 생각해보자. 2억 5천 컨설팅이 새로운 합당 후에 계약이 된 게 아니고 전이 계약이래요. 그러니까 6억 먹고 떨어져라. 그러고 우린 다시 시작하겠다. 저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2억 5천 컨설팅비 2억 5천이라고 했죠? 네네네. 박성민. 네네네. 네.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김종민 의원이 새로운 미래 다시 합쳤다가 떨어져 나가면요. 현역 의원이 다시 4명이 됩니다. 5명이 아니라 현역은 1명이 빠져요. 그러면 이제 이쪽은 급해진 마음에 황보숭이 뭐 영입하고 다 영입할 수도 있어요. 근데 6억 6천만 원 때문에 또 이런 더티한 짓을 하면 진짜 이거는 국민들에게 완전 이거는 그 전까지만 해도 뭐 그래 사회적 보수 조금의 가능성이 있다가 이제는 진짜 나라 돈 가지고 장난쳐? 이거 사기꾼들이네. 돈 때문에 니네들이 모였어?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죽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6억 6천 사기에 이준석은 2억 5천 컨설팅비 요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윤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